자, 소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페르시아라고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국가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 아시리아. 자, 여러분들 아시리아 하면 철제 무기와 전차로 소아시아 최초로 통일한 국가이다라고 돼 있고 저는 오리엔트란 개념을 계속 가르쳤는데 오리엔트가 어디와 어디를 합친 곳이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합친 영역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자, 얘네들이 쓰는 철제 무기와 전차가 왜 위대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인류가 말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려면, 그죠? 등자와 안장,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방석처럼 타고 있는 이 안장과 발을 올릴 수 있는 등자, 그리고 고삐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맨몸으로 타야 돼서 굉장히 말을 다루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철제 무기와 그리고 특히 마차의 바퀴 축을 갖다가 쇠로 만드는 바람에 마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신형 마차 덕분에 이 소아시아 지역, 다른 말로 오리엔트 지역,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두 문명권을 갖다가 통합으로 짝먹는 최초의 제국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 특징은 이 지역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항복한 지역의 왕과 귀족들을 끌고 다니다가 처형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굉장히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저항을 했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등장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혹한 통치를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혹한 통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페르시아는 등장을 이란 고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란 고원 어딘지 좀 봅시다. 아우, 지도가 많이 더럽네. 아, 쟤를 하나씩 지워봅시다. 자, 이란 고원. 이란 고원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쪽. 그죠? 나라 처음 자체가 이쪽에서 시작되어서 일로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붉은 이 아시리아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교과서에선 북으로 스키타이, 남으론 에디오피아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스키타이가 어디 붙어 있냐면 이 아시리아의 수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스키타이예요. 그지? 에디오피아는 여기 이집트 이쪽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죠? 대충 이 정도 영향, 이 파란색으로 지금 바다랑 색 구분이 잘 안 되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정도 영역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놓고 넘어갑시다. 그지? 자, 전성기는 다리우스 1세 때인데요. 다리우스 1세 때 이 정책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꽤 재미있어요. 그지? 어, 자, 이 다리우스 1세. 잠시만. 얘를 좀 줄여서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봅시다.
자,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다스릴 때 상당 부분 진시황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죠. 그 쪼개졌던 수많은 국가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커다란 제국을 만들어서 다스린다라는 점이 둘 다 비슷한 면인데요.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시황 하면 지방을 어떻게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각 지역에 관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 관리를 보내는 시스템을 우리가 군현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군현제. 다리우스 1세도 군현제와 유사하게 관리를 보냈던 겁니다. 총독이라는 관리를 파견해서 납세랑 병력,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릴 때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고, 그죠? 무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남자애들이 가는 군대에서 나와요. 요 두 개를 관리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망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관리에게 시켰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은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죠? 종교가 다르다고 혹은 강제 이주를 시키지도 않고 행복한 지역의 귀족들이나 왕족들 함부로 머리를 자르거나 그걸 전시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다가 망한 아시리아라는 국가를 너무나 잘 봤으니까요. 그지?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하면 똑같이 망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종교 달라도 인정해줄게 대신 세금과 군대만 가라는 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총독, 이 관리를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래도 비리를 저지르거나 나라를 똑바로 통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이른바 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관료들을 보냈어요. 감찰관을 보낸 거죠. 감찰관, 그죠? 너 똑바로 일하고 있니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암행어사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비슷합니다. 그죠? 얘네들을 감찰관이라고 하는데, 그죠? 어, 이런 왕의 입장에서 얘들이 잘못하고 있는지를 찝어내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다음 왕의 길이라는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냐? 자, 여기 보면 페르시아 수도였던 이 수사에서부터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사르디스까지 이렇게 쭉 이어진 도로를 이었습니다. 도로를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해서 행정적인 정보를 주고받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 상업적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 왕의 길이 말 그대로 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화폐를 정하고 그죠? 페르시아 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뭐랄까 도량형 통일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국을 다스릴 때 필수적으로 그죠? 단위나 안 그러면 화폐, 문자 등을 제정하고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즉 다리우스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를 통합해서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어, 이런 아케네메스 왕조 같은 경우에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 어, 결코 얘한테 망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아주 젊은 왕자였던 알렉산드로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잠시만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 멸망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페르시아를 시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시대별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거든요. 그죠? 한 나라가 시즌 1인 전한이 있고 중간에 왕망에 신이 잠시 있었다가 뒤에 후한이 들어서는 것처럼 페르시아도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페르시아 시대 구분.
페르시아 시대 구분할 때 내가 페르시아 이웃들도 같이 한번 적어서 보겠어요. 자, 페르시아 시대 구분. 페르시아 버전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케네메스조 페르시아. 대표적인 전성기의 국왕으로는 여기 있는 다리우스 1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시기 페르시아의 저기 서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건 그리스였고요.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인도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케네메 수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알렉산드로스라는 아주 특이한 애한테 망해요. 근데 문제는 알렉산드로스가 오랜 기간 제국을 통치한 게 아니고 어, 일찍 죽는 바람에 더구나 죽을 때 자기 후계자가 누구다라고 적어놓지 않고 죽는 바람에 알렉산드로스 밑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여러 개로 분할된다는 뜻입니다. 분할된다는 것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여러 개로 쪼개졌는데 그중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트리아나 파르티아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페르시아 문자까지 쓰면서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이유는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마우리아 왕조라는 게 생겼거든요. 인도 지역에. 당연히 파르티아와 툭탁거리고 싸웁니다. 그죠? 음, 그리고 제국 안에서도 이 파르티아 안에서도 그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와서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아주 고운 눈빛으로 쳐다보진 않았다는 거겠죠. 결국 이 파르티아는 페르시아 버전 2.0이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산조 페르시아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파르티아 시절에 이웃 동료들은 누가 있느냐?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마케도니아가 있었고요. 그 마케도니아의 서쪽에 자, 로마, 이 도시국가 체제에서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고 있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유산이었던 파르티아가 망하고 난 다음 여기 이 지역은 제대로 페르시아를 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들어서게 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어, 동쪽 그러니까 인도 지역 왕조는 이른바 쿠시안 왕조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사산조 페르시아 시절에 유럽 지역은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분조 페르시아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볼까요? 자, 봅시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은 파르티아가 페르시아 문자까지 쓰면서 나름대로 페르시아를 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와의 다툼과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일찍 망하고 이른바 사상조 페르시아가 제대로 페르시아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역은 페르시아 아케네메스 왕조 지역에서 이집트랑 지중해 연안을 뺀 지역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 확인하자면 대략 한 이 정도, 이 정도 지역이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아케네메스 왕조 지역보다 약간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로마가 된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지? 여기가 로마 된 거죠. 이 둘은 이렇게 툭탁거리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죠? 한때 꽤 싸움이 격렬해져서 로마 황제가 사산조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히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한편 이 육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주 편안하게 이어지진 않자 이 당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서 바다를 이용해서 가는 상업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바다로 한 번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 여러 번 나눠서 갈 수 있게끔, 그죠? 나눠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중간 거점에 이런 도시들이 붉은 점 같은 도시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혹시 두바이라고 들어봤어요? 두바이?
두바이도 이때 만들어진 도시예요. 자, 이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막의 율법을 어, 담아 있는 전통에다가 유일신 사상을 가미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데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렇지? 사산조 페르시아는 결국 누구한테 망하느냐? 이슬람 세력에게 망합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사산조 페르시아, 그지? 한때 페르시아를 계승했다 이야기하고, 아케나메스 조 지역에서 이집트랑 지중해 연안을 제외한 지역을 다스렸지만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한다. 자, 이 페르시아의 문화를 좀 봅시다. 이 동네 애들은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 적합하냐? 일단 페르시아라는 위치 자체가 위쪽으로는 유럽과 접하고요.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과 접합니다. 그죠? 이쪽으로는 인도고요. 일로 쭉 가면 중국이에요. 거기다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건조기후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농사 짓기는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특징 때문에 상업적인 교육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런 특징 때문에 국제적인 문화를 탄생시켜야만 했어요. 그죠? 유럽의 물건을 구하려면 페르시아로 가서 구할 수 있고 인도의 물건도 페르시아에 가서 구할 수 있고 중국의 물건도 페르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프리카 특히 이집트의 물건도 페르시아 가면 구할 수 있고요.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그죠? 교육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신라인들한테 유리병 팔아먹고 그죠? 로마인들이 만든 로만 글라스라는 유리 제품을 팔아먹었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얘네들은 특이한 종교를 믿었는데 그 특이한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트교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할 때 신이 이걸 최후로 심판하러 내려올 것이다 라는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사상을 믿었고요. 이 사상은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신이 착한 사람은 천국 데리고 갈 거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내세적인 이런 사상이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중요하게 미쳤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로아스트교를 국교로 공인하긴 했지만 여기에 그리스도교랑 불교를 짬뽕시킨 마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믿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문화는 어느 정도 일단 된 측면이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파트인 유럽을 좀 이제 들어가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강의 봐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